있어서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배양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 환경이 아니라 통제된 환경 속에서 어떤 생물체를 키우는 것을 배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생물을 키우냐에 따라서 식물을 키우면 식물 배양이 될 것이고 세균을 키우면 세균 배양 등이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세균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세균 배양은 고체 배지나 액체 배지 두 가지를 사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설명 들으신 것처럼 배지를 제작하는 과정을 들으셨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균을 키울 수 있는 배지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 배지를 이용해서 이제 저는 세균을 어떻게 키우냐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액체 배양 같은 경우는 액체 배양의 목적은 많은 양의 세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균 자체를 많이 얻고 싶을 때 혹은 그 세균이 만들어낸 물질들을 다량으로 얻고자 할 때 액체 배양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고체 배양이 되겠는데요. 고체 배양은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학교 때 많이 보셨겠지만 이 획선도말법이랑 평판도말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은 이 스트리킹 같은 경우는 세균을 순수하게 분리할 때, 그러니까 원하고자 하는 세균을 하나만 단일 세균만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평판도말법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시료, 내가 가지고 있는 시료 안에 세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것을 정량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액체 배양이나 고체 배양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험이라는 게 딱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에 따라서 이 목적과 다르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선도말법과 평판도말법을 하는 각각의 도구는 이것과 같은데요. 좌측은 백금이라고 하는 도구고 우측은 스프레더 혹은 뭐 유리, 봉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을 이렇게 출시를 해서 요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금이나 이런 스프레더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다루기에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또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면 뭐 가격이야 좀 있겠지만 안전적으로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 제품, 일회용 제품 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험 수업하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회용 말고 다회용, 백금이나 스프레더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알코올을 묻혀서 이런 식으로 화염멸균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알코올을 묻히신 후에 이렇게 불에 갖다 대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에 있는 세균이 혹은 곰팡이가 남아있지 않도록 이렇게 없애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페트리 디쉬에다가 에탄올을 담아서 썼는데요. 요거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실제로는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그릇에다가 에탄올을 담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기구가 무엇이든 간에 칼이든 메스든 가위든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모두 다 이렇게 멸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거 같고요. 요거는 먼저 획선도말법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좌측 상단부터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배지에, 그러니까 멸균돼서 만들어진 배지에 11시 방향 쪽에 묻힌 세균을 쭉 펴 발라줍니다. 펴 발라준 후에 거기서 하나의 선을 따서 그어주고 거기서 하나에서 또 나온 선에서 또 하나 따주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점점점 나아가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점점 마지막에는 희석된 형태의 세균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영상 보시면 한쪽 끝에다가 쭉 발라주고 이렇게 1차적인 희석을 하고요. 희석을 한 이후에는 지난 그림처럼 쭉 연결된 선으로 이어가 주면서 희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좀 이렇게 위아래로 기울여 가면서
내가 선이 어디다 그었나 보시면서 쭉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스트리킹이 끝난 거고요. 네, 이렇게 긋게 되면 원하고자 하는 세균, 이 보라색을 세균으로 가정했을 때 세균이 그 선을 따라, 내가 칠했던 그 선을 따라서 쭉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선을 없애보면 점차 그 선을 따라서 움직일수록 세균이 점점 이렇게 낮은 농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 보라색이라는 세균 하나만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세균이 존재할 때는 이런 스트리킹을 통해서 마지막에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의 세균을 각각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이 획선 도말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방법은 그냥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가 맞다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맞는 방법, 본인이 쉬운 방법을 테크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사진이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찾아보면 좀 많이 나오는 형태들인데요.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은 없으시고 중요한 것은 점차 갈수록 희석돼서 내가 원하는 세균을 분리하는 데 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이 전 실험에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배지가 굳는 시간 한번 물어보신 선생님 계셨는데요.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굳는 시간이 아니라 한 3일, 4일 정도 충분히 말려준 다음에 실험을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저희가 그은 대로 세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분을 타고서 넓게 퍼지는 형태로 세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배지를 만드시고 실험을 하시기 한 3일 전, 4일 전부터 배지를 만드시고 실험을 진행해 주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평판 도말법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료 내에 세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거 영상을 보시면요. 이렇게 배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액체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스프레더를 이용해서 쭉 긁어주는 형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어느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쭉 펴발라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넓게 펴발라 주지 않으면 한쪽으로 세균이 뭉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퍼질 수 있게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손이나 이 바닥을 잘 청소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건 봤던 거고. 그리고 이 손으로 계속 돌려주는 작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 두 개는 괜찮지만 10개, 20개, 30개 많은 숫자를 할 때는 힘들기 때문에 앞에 보이시는 요 원형의 도구를 이용해서 돌려가면서 쭉 넓게 퍼쳐주실 수 있는 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실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더 편해질 수 있을 테니까 도구를 좀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실험을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언제까지 퍼뜨리냐는 내가 뿌려놓은 시약 혹은 액체가 충분히 다 마를 때까지 쭉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이 끝나면 실링 테이프나 파라필름 같은 걸로 실링을 쭉 해주시고요. 실링이 끝나면 세균 같은 경우는 이 배지의 가 쪽으로 원형으로 쭉 돌려가면서 세균의 이름, 그리고 내가 실험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실험한 날짜, 이 세 가지 정도를 쭉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양을 진행하실 때는 세균은 그 밑쪽에 수분이 생기면 아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어서 보관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가 이제 스프레더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대충만 했을 때, 수분을 다 날리지 않았을 때 이런 형태의 콜로니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힘든 것은 말로는 쉽지만 이 젤이기 때문에 좀 조금만 힘을 잘못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넓게 펴바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밀착하되 찢어지지 않는 그 애매한 선을 지켜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을 안 찢어지게 하는 팁 중에 하나는
최대한 잘 말려서 사용해 주시는 게 이 안 찢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아가를 더 넣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분, 그 배지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말린 후 사용하시는 게 그 사고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배지 가해 쪽으로 세 가지의 조건들을 쭉 써주시면 되고요. 이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시료, 용액 속의 세균의 양을 어, 알아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너무 많게 되면 그것을 카운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희석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액부터 마이너스 1승, 2승, 3승, 4승 쭉 넘어가면서 이렇게 희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균이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희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액체 배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험은 진행하지 않겠지만 너무 쉬워서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면 아까 스트리킹으로 얻었던 이 단일 폴로니드를 이쑤시개로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쑤시개나 뭐 뾰족한 것들로 내가 원하는 이 보라색 세균을 찍어주고 이것을 액체 배지에다가 그냥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이대로 이 속에서 세균이 자라게 되고 이 자란 세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원심 분리를 통해서 원심 분리를 진행해 주시면 위에 배지가 남게 되고 아래쪽에 세균이 남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세균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액체 배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질문하셨던 건데요. 멸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밥솥이 되겠고 클린 배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요 알콜 램프가 되겠습니다. 알콜 램프를 켜게 되면 이렇게 대기가 이렇게 위로 상승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먼지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험을 하실 때 클린 배치가 없으시다면 알콜 램프를 여러 개 이렇게 켜두시고 실험하시는 게 오염을 방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